부모가 막 뭐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눈빛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뭐라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작 이제 성인이 돼서 발표를 하거나 사람 만날 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대인공포증, 발표불안증, 이제 사회공포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떤 부모의 그 눈빛과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발표를 조금만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야단칠 것 같은 그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의 그 눈빛이 이제 투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발표를 잘하고 그거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도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너무 어릴 적 어떤 부모님이 지나치게 나를 채찍질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이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면 상태에서 아니면 스스로 자기 최면 상태에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그 마음과 그 감정 느낌을 이제 하나씩 해소하니까 이분은 내가 어릴 적에 너무 그런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소심해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갔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긴장해서 말을 잘못하고 나서 30대 가정주부 L씨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책을 읽게 되었다. 평상시에도 이제 남 앞에서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는데 그날은 이제 유독 더 긴장을 이제 한 탓인지 몰라도 큰 실수를 또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이제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 상하죠. 근데 친구들 웃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죠. 너 왜 이렇게 발표 못하냐? 너 무슨 문제 있냐? 선생님 마치 얘를 이상한 아이처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 여자분은 그때부터 엄청난 발표 공포와 대인 공포를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좀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우물쭈물해져. 왜냐하면 또 잘못했다가는 놀림당할 수 있으니까, 또 왕따당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쌓여서 또 발표 불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어릴 적에 그 상황을 한번 가보니까, 친구들이 이 여자분을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릴 적에 뭐 하다가 우물쭈물하면 웃겨서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친구를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 불안하고 소심한 나머지 오해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고 그랬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떤 직장 생활을 또 원활하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담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30대 남성 K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제 아버지 어떤 폭언과 어떤 구타가 이제 사실 두렵죠, 어릴 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만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때릴 것 같고, 또 구타를 할 것 같고, 욕설을 할 거,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막 이렇게 나무랄 것 같은. 그래서 어릴 적에 이게 마음이 힘든 거죠. 결국은 이 문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대인공포 발표만 또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우리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발표를 했을 때 그 직장 상사의 어떤 얼굴 표정, 느낌이 마치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발표하려고만 하면 불안이 와요. 왠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큰일 날 것 같은 그 마음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스스로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그 눈빛의 느낌들, 그냥 아주 그냥 무서웠던 마치 귀신과 같은 그 눈빛들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치유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귀신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내가 조금만 누구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엄청 어려웠구나. 그거를 정확히 이제 인지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좀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발표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항상 잘해야 했던 직장인 M모씨.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어릴 적부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립심이 컸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이제 삶 자체가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 친구로부터 몇 번 사기를 당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이 발표 불안의 문제는 그냥 발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것저것 쌓여서 눈덩이처럼 이게 쌓여가지고 발표 어떤 불안의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면왕을 통해서 발표 불안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면은 진짜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내 미래, 그리고 내 내면과의, 내 잠재의식과의 대화를 하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지금 나한테 있잖아요. 나만 변화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봐서 맞다 하면서 변화를 하게 돼야 된다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K씨. 이거는 제 군대 동기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게 되는데, K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제 친척들 앞에서 자주 노래를 시켰어요. 어릴 적에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그런 걸 시키니까 어느 순간 누가 이제 친척들이 오기만 하면 짜증나고 불안해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짜증나고 안 하니까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버린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과거를 또 돌아가서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난 노래하기 싫어. 엄마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거 시켜. 나 말하기 싫단 말이야. 난 노래 부르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마치 내 과거의 나를 미안하다, 잘못했다 감싸주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든 속상한 어릴 적 마음을 계속 감싸줘. 아이고 너가 정말 힘들었었구나. 내가 정말 힘들었었구나. 그런 내 마음을 나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그만큼 속상했는데, 아팠는데, 그래서 자기 최면 상태에서 나를 꼭 껴안아주고,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억지로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계속 다독여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지를 해주니까, 이 어릴 적에 힘든 이 마음이 이제 화가 풀렸어요.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도 이제 더 풀린 거죠. 이게 어떤 심리학에서 보면 내면 아이의 치유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가 상처받으면 현재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 내면 아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내면 아이가 활짝 웃어요. 그럼 현재 나도 같이 덩달아 활짝 웃게 된다. 이것을 이제 저와 함께 자기 최면 상태에서 같이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힘든 마음들도 조금씩 밝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함께 최면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사례는 뭐 좀 더 많지만 제가 기본적인 이 5가지를 한번 다뤄봤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이 원하지 않는 환경의 피해자이다. 참 저도 이게 참 생각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이런 힘든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왜 다른 사람은 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하여간 최악의 어떤 스토리에서 살아왔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이나 발표 불안이나 뭐 대인 공포 같은 걸 저도 같이 경험하고 살아왔더라는 거죠. 왜냐면 저 역시도 사실은 우울증 경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발표 불안하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저 공포증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행복하게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원치 않게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물론 피해자이기도 해요. 원하지 않는 이 환경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라는 이 피해의식을 가져버리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항상 피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항상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과거가 과연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내 부모가 하필이면 나를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피해자라고 가져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을 던져버리세요.